어머나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사장님, 일어나세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되신 거예요? 젊은 아시아인 여성은 술에 취해서 몸을 못 가눌 정도로 늘어져 있는 중년 남성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잠시 뒤 남성은 자신을 세차게 깨우는 여성을 올려다보더니 고개를 떨구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이내 눈을 감으며 외면하려고 하지만 흘러나오는 눈물은 참을 수가 없었고 결국 젊은 여성은 이 남성의 손을 잡고 오열하고 마는데요. 과연 이 여성과 술에 취해 있는 중년 남성은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은 필리핀에서 여성 사업가 리가야 씨가 제보해 주신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에서 식품과 일상생활 용품을 유통하고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중견 사업가 리가야라고 합니다. 제가 들려드릴 사연은 매우 불우하고 어렵게 살면서 희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어쩌면 내일이 없는 극빈촌에서 한국의 젊은 사업가에게 도움을 받아 기적적으로 성장하고 성공해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었던 저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그분에게 받았던 고마움을 다시 저처럼 불우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희망이 되고 싶었습니다. 제 고향은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4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으로 이곳은 해상 판자촌입니다. 어느 나라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필리핀은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해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과의 차이는 진짜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살았던 나보타스 판자촌은 해상 물 위에 허름한 판자와 기둥을 여러 개 묶어서 살고 있는 매우 습하고 벌레도 많으며 물도 귀한 사람이 살기 힘든 판자촌입니다. 굉장히 비위생적이고 위험하며 무엇보다 이곳에서는 청소년이나 어린아이들이 돈을 벌기 위해 상상도 못하는 노동력 착취와 범죄, 폭력, 여자아이는 매춘, 그리고 마약까지 노출이 되어 있어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며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생각조차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뚜렷한 생계 수단과 교육을 받지 못해서 항상 삶이 어렵고 비참하며 문제는 그 비참하고 감당하기 싫은 극심한 가난이 계속 되물림된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저 역시 이곳 다른 판자촌 집들과 다를 바 없이 매우 어렵고 궁핍하며 건강에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생각나는 건 항상 배고픔이었습니다. 잠을 자고 때로는 환경이 좋지 않아도 참을 수가 있었지만 배가 고픈 것은 너무나 힘들고 무서웠습니다. 항상 먹을 게 없다 보니 저는 너무 말라 있었고 몸은 뼈와 가죽만 남아서 자주 어지럽고 힘들었습니다. 무슨 음식이든 맛이 있던 없던 저는 그냥 무조건 많이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힘들게 일을 하며 저를 포함한 사남매를 먹여 살리려고 했지만 이곳에서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보니 항상 먹을 게 부족했고 저희는 그런 엄마의 모습만 보면서 유년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았습니다. 하루는 엄마가 너무 몸이 안 좋고 아파서 꼼짝을 못 하셨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옆집도 힘들기는 마찬가지고 설령 도움을 요청해봤자 솔직히 도와줄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렇게 엄마는 점점 심해지셨고 저희들은 약 3일 동안 거의 먹은 게 없을 정도로 최악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그분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장담컨대 저의 가족 모두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았습니다. 물 위의 판자촌에서 쓰러져 지나가는 사람들만 보고 있었고 정말 너무 힘이 없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제 기억으로는 8명 정도의 남자들이 깨끗한 옷을 입고 큰 가방을 메고 제가 누워있는 곳으로 남자분들이 왔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쳐다볼 수밖에 없었고 그중 한 명이 무슨 말을 하면서 저에게 다가와서 머리에 손을 얹어보고 손목의 맥도 짚어본 것 같았습니다. 저를 보면서 미소를 지으셨고 그리고는 부드러운 이불을 깔고 저의 손목에 주사 바늘을 꽂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영양제 주사를 놓았던 겁니다. 너무 말라 있었고 힘도 없었으며 눈가에는 초점이 없을 정도로 심한 영양실종 증상을 보시고는 준비해둔 구급 처방으로 저를 구해주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특히 그중 한 분은 유난히 안경을 끼고 인상이 좋으며 제게 친절하게 해주신 현우 사장님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필리핀은 모국어도 있지만 영어도 같이 섞어 쓰기 때문에 그분들이 영어로 말을 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가 있었거든요. 특히 저는 어릴 적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타고난 언어적 감각이 있어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도 영어가 쉽게 들리고 말도 가능했습니다. 현우 사장님과 일행들은 자기들끼리 무슨 말을 하면서 저보고 영어를 할 수 있냐고 물었고
영양제 주사를 맞고 어느 정도 기력을 회복한 저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기들은 한국에서 온 자원봉사자라고 했으며 혹시 지금 주위에 몸이 많이 아프거나 심각한 사람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저의 엄마가 3일 동안 꼼짝을 못하고 누워만 있다며 현우 사장님의 손을 잡고 엄마를 살려주세요라고 울었습니다. 현우 사장님은 저의 뼈밖에 없는 손을 잡고는 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엄마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해달라고 했으며 저는 처참한 저의 집안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집안에 악취가 나고 위생 상태도 최악인데도 불구하고 현우 사장님은 전혀 내색을 하지 않은 채 어머니를 같이 온 일행에게 부탁을 했고 그분은 아마도 의사이신 것 같았습니다. 엄마의 상태를 보시고 간단한 체크를 한 다음 저처럼 영양제 주사를 놓으셨고 저 보고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현우 사장님은 집안에 있는 제 동생들의 상태를 보고 지금 애들이 뭐가 가장 필요한지 눈치를 채셨습니다. 가지고 온 배낭에서 먹을 것과 간식을 꺼내어서 저와 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저희들은 그 시간만큼은 사람이 아닌 짐승처럼 야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연히 체면이고 부끄러운 생각조차도 없었습니다. 진짜 그 시간만큼은 굶주림으로 허덕이는 짐승이 되어 인간의 사고가 뭔지 정지되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엄마는 정신을 차리셨고 저와 엄마는 현우 사장님 일행에게 고맙다는 인사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저와 현우 사장님의 인연은 여기서 시작되었고 제게 행운이 있었는지 현우 사장님은 저의 동네 공공기관에 의뢰를 해서 본격적인 저의 후원자가 되셨습니다. 제가 현우 사장님과 연을 맺을 수 있었던 계기가 저와 1시간 정도 대화를 통해서 저의 마음과 진심에 사장님이 깊이 감동을 하셨고 마음을 움직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의 대화 내용은 리가야는 앞으로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사장님이 저를 도와주신 것처럼 저도 아픔이 있고 어렵고 길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은 빙그레 미소를 지으면서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반드시 사회에 도움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 다니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힘들겠지만 꼭 그렇게 되도록 할 겁니다. 저의 당돌한 말에 어떤 힘이 실렸는지 몰라도 사장님은 잠시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셨고 같이 온 일행과 한국말로 얘기를 나누더니 저에게 내가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조금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인지 몰랐지만 몇 개월 후 저의 가족에게는 사장님의 도움으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학교를 다닐 수가 있었고 매 끼니를 걱정하던 저의 집은 사장님의 후원으로 주거와 생활비를 지원받는 엄청난 행운이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저에게 자신이 하고 싶었던 얘기를 편지에 담아서 자신도 어릴 적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앞날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항상 배고픔과 돈 걱정으로 삶이 어려웠는데 어떤 분이 자신에게 장학금과 적지만 돈을 지원해 주셔서 지금 이렇게 약간의 성공을 하게 되었고 그분의 고마움에 항상 자신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저였다고 말했습니다. 어린 마음이지만 저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고 사장님의 고마운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약속대로 사장님은 매달 저의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해 주셨고 2년에 한 번씩 필리핀으로 오셔서 좋은 말씀과 동생들에게도 선물을 주시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약속대로 저는 필리핀 최고의 명문대학인 UP대학 사회복지학과에 입학을 했고 저는 4년 동안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를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에 합격하고 사장님께 이 사실을 전했을 때 사장님은 굉장히 기뻐하셨고 저에게 너무 수고했다며 그리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후 이상하게 사장님과 연락이 되지 않았고 지원해 주셨던 돈도 끊어져 버렸습니다. 다행히 제가 장학금을 받고 부유층 과외를 하면서 저희 집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었지만 갑자기 사장님과 연락이 끊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사장님의 개인 연락처와 주소만 알고 있었고 당연히 사업장의 이름과 주소는 몰랐기 때문에 연락이 끊긴 전화번호로 사장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4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고 저는 좋은 성적으로 필리핀의 대기업 직장에 취업할 수도 있었지만 정말 우연찮게 일반 생활용품과 식품 유통을 하는 곳에서 마케팅을 배웠고 자연스럽게 창업을 하게 되었는데 점점 더 사업이 발전하면서 제법 규모가 갖춰진 조그만 회사를 경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현우 사장님과 약속한 대로 저처럼 어렵고 불우한 사람들에게 자원봉사와 도움은 무조건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분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지금 이렇게 풍족하고 행복하게 보내지 못했을 테니까요. 사업은 날로 번창하고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바빴지만 항상 마음속에 현우 사장님에 대한 궁금증과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의 엄마가 쓰러지셨는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니 급성 위암이라고 하셨습니다. 평생을 저희를 위해 살아오신 엄마가 암이라니 저는 너무 놀라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었습니다. 병원 관계자분께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암 수술은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실력이 있고 최고의 의료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른 말들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오로지 한국에 가야만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우선 같이 일하는 분에게 회사 일을 잠시 맡겨두고 저는 급하게 한국으로 스케줄을 잡았습니다. 최대한 빨리 한국으로 모셔가야 되므로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외국인이라서 당연히 병원비가 비쌌지만 저는 그 정도의 여유는 충분하기 때문에 바로 병원에서 스케줄을 잡고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솔직히 지금 가장 고마웠던 게 돈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수술할 돈이 없었다면 저는 한국에 와서 치료를 생각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엄마는 위를 3분의 2나 절제하셨고 7시간 이상 걸리는 매우 어려운 수술이었지만 다행히 수술은 무사히 잘 되었고 저는 한국 의술에 깊은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분간 회복하기 전까지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하므로 저는 엄마 곁에서 간병인과 간호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한국의 현우 사장님이 생각이 났고 저에게 너무 고맙게 희망을 주신 사장님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예전 사장님의 집 주소는 적어 놓은 게 있어서 저는 간병인에게 엄마를 부탁드리고 사장님이 계셨던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사장님은 봉촌동에 주소지가 되어 있었고 저는 물어서 그곳으로 가니 3층 단독주택이었는데 문이 잠기고 인기척이 없어서 이리저리 기다리다가 한참 후 대학생 한 분이 나올길래 영어로 혹시 여기가 김현우 사장님이 사시는 곳이 아닌가요? 라고 물었죠. 다행히 그 학생이 영어를 잘하다 보니 대화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저를 쳐다보시면서 그분을 어떻게 아시냐고 물어보셔서 그냥 잘 아는 지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학생은 잠시 생각을 하다가 지금 그분은 여기 살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꼭 만나고 싶고 멀리 필리핀에서 왔는데 제가 그분에게 너무 큰 도움을 많이 받아서 반드시 만나고 싶다고 애원하다시피 말을 했습니다. 왠지 이 학생이 알고 있는 것만 같았으니까요. 그분은 여기 없고 사실은 고시원에서 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학생은 현우 사장님의 먼 친척이었고 저는 고시원이 뭐 하는 곳인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죄송하지만 그쪽으로 안내를 부탁드렸습니다. 그 학생은 머뭇거리다가 알겠다고 하면서 저를 사장님이 계시는 곳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1시간 떨어진 곳까지 택시를 타고 가니까 아주 허름한 건물 앞에 차가 섰습니다. 여기 507호에 사장님이 계실 겁니다. 저는 바빠서 그만 가보겠습니다. 뭔가 불편한 듯 그 학생은 서둘러 가버렸고 저는 조심스레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갔죠. 세상에나. 한국에도 이렇게 낙후되고 지저분한 곳이 있는지 건물 내 외부가 엉망이었습니다. 당연히 엘리베이터는 없었고 저는 계단으로 걸어서 올라갔는데 507호가 다가올수록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문을 두드렸고 아무 인기척이 없기에 다시 문을 두드리니 안에서 술에 취한 목소리로 누구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문을 열었고 그 순간 놀라고 말았습니다. 술병이 가득한 방 안은 지저분했고 씻지 않고 술에 취해 있는 중년의 남자가 웅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무슨 용기인지 다가가서 자세히 보니 맙소사. 현우 사장님이 맞았습니다. 순간 너무 놀라서 눈물이 났고 앉아서 사장님의 손을 잡고 깨웠습니다. 사장님은 처음에는 술에 취해서 저를 못 알아봤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는 그만 고개를 돌려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장님은 사업을 하시면서 지인에게 큰 사기를 당하셨고 재기를 하려고 하셨지만 연달아 실패를 하면서 은행에 빚이 많은 채 파산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저에게는 걱정하는 소식을 전하기 싫어서 그냥 제가 학교 잘 다니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신 채 그냥 연락을 끊으신 거라고 하시더군요. 가족과도 뿔뿔이 다 흩어져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순간 사장님을 이대로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 옛날 제가 영양실조로 저의 가족이 최고로 힘들었을 때 사장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테니까요. 우선 사장님을 병원에 데려가서 검진과 치료도 받게 하고
앞으로 주거하실 공간도 마련해서 제가 한국에 없더라도 충분히 편하게 사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사장님은 저의 이런 모습에 눈물을 흘리면서 리가야한테 면목이 없구나. 너무 고맙고 한편으로는 미안하구나. 내가 리가야한테 이런 고마움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면서 계속해서 눈시울을 적셨고 저는 사장님에게 사장님 저는 그때 사장님이 제 목숨을 구해주셔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장님이 제게 해주신 희망을 이제는 제가 사장님에게 보답으로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장님과 저는 두 손을 꼭 잡았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 달 정도의 엄마의 입원 기간 중 현우 사장님이 삶의 희망을 다시 찾으실 수 있도록 도왔고 어느 정도 사장님이 회복되신 걸 보고 엄마와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사장님은 술을 완전히 끊으셨고 적은 급여이지만 일자리도 생겨서 잘 다니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의 어머니도 완전히 회복을 하셔서 다시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제가 하는 사업도 매우 잘 되어서 바쁘게 지내고 있답니다. 이 모든 게 한국에서 오신 현우 사장님과의 인연 때문에 엄마의 건강도 회복하셨기에 저는 이 모든 행운을 준 한국에 너무 감사를 하고 싶습니다. 저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